통장의 돈도 중요하고요. 목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돈에 대한 준비는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슬리 이코노미, 매월 경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후 생활 하더라도 매월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60세 퇴직을 맞고 9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360개월에다가 300만 원 곱하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박앤세일 해가지고 10억 나오는 겁니다. 10억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누가?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뭐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돈 있으면 노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돈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도 끄떡없죠. 미안하다, 이번 달 건 썼다, 다음 달에 전화 다시 다 오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라고 합니다. 13년 전에 은퇴 설계가 이 땅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인적 은퇴 설계, 재무와 비재무를 아우르는 전인적 은퇴 설계를 교육하고 컨설팅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50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50대 분들을 많이 만나서 강의하다 보니 한 8만 명 정도 지금 만났는데요. 50대 분들 하시는 말씀이 권 대표 얘기 요즘에 들었더니 10년 전에 들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40대 분들도 만납니다. 그랬더니 40대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건 2030들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신입사원 교육에 들어갑니다. 입사해서 퇴사하는 날보다 퇴사해서 죽는 날까지 더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생애 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팔자에도 없이 대학 강단에서라고 해서 학생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에 청소년 경제교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중딩들 고딩들 앉혀놓고 150년 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생애설계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제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100살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죠. 그게 대한민국 지표에 73.3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유병 그럼 뭐라고 하냐? 나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17년간 유병한 상태에서 삽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겠죠. 뭐 비타민 많이 먹어서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많이 갖추고 나쁜 습관 없애는 거죠.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죠. 무전장수 시대에 삽니다. 나는 잘 될 것 같아서 안 모아요. 심지어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또 투자를 잘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의 공격을 못 피하죠. 이러면서 무전장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게 5천만 중에 저는 5천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준비를 돕는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인생에 이제는 은퇴, 생애, 그리고 미래 설계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거를 우리가 다각적인 관점으로 준비하자. 이런 것이 저의 직업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순간부터 하시는 게 가장 좋죠. 미루면 미룰수록 비용은 더 들어갑니다. 60세 정년이라고 가정합니다. 옛날에는 뭐 60대 정년, 그 다음에 평생 직장 이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60세까지 정년이 없죠. 사실 2024년도 통계청에서 70년대생들의 은퇴 1차 연령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49.3세로 나옵니다. 보통 은행에서 52세까지 버티면 오래 버티는 거거든요. 50대쯤에는 거의 이제 끝물입니다. 그때 내가 새로운 준비를 한다. 굉장히 늦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우연찮게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가장 좋은 거다. 그리고 가장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성비 높게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년은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은퇴를 그분들이 굉장히 당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맞닥뜨려서 당하신 분들은 설계 없이 불행의 종착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과거에 60년대 은퇴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은퇴 시기가 빨라졌죠. 저는 그 은퇴를 은퇴라고 보지 않습니다.
1차 정년을 맞는 시점이고요. 2차 정년, 3차 정년, 4차 정년 이렇게 정년을 계속 늘려가면서 내 인생의 종국의 최종 은퇴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걸 생각하는 게 은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하고 가겠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60세 이전에는 돈 버는 시기, 60세 이후에는 돈 쓰는 시기 이거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건 우리나라 산업화 시절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절대 맞지 않는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모딜리아니가 고안한 생애주기 가설에도 보면 60세 전에는 생애 설계에서의 이제 준비 기간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경제 활동기로 보고 노년으로 봤어요. 그래서 2단계로 분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기간 물론 있지만 은퇴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는 거죠. 1차, 2차, 3차로 은퇴가 전환되는 기간이 있고 노후 생활 기간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간병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간병 기간까지 본다면 이제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수가 되면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 사이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합리적이지, 이제 잘못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단계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은퇴 설계를 해야 되는 경제 활동기에 준비될 기간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요. 은퇴 전환기가 길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자면 13년 전에 은퇴 설계를 처음으로 현장에서 퇴직 5년 남은 대상자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13년 전에 58년 개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00만 명 태어난 인구들이거든요. 36명 제가 서울시 공무원 선생님들 강의를 13년 전에 첫 강의로 했습니다. 13년 동안 저는 60년대생들 만나왔죠. 지금은 누구냐? 70년대생들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2%입니다.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70년대생들이 정해져 있지 않은 퇴직 그 시점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퇴인 듯 은퇴 아닌 은퇴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활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점을 퇴직 이후의 삶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또 전환기를 어떻게 잘 보내서 그 다음 전환기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전환기도 원래는 한 10년, 15년 봤는데 5년을 짜라서 1 전환기, 2 전환기, 3 전환기. 그래서 1 전환기에는 내가 재취업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가 좋은 기반이 있거나 역량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취미를 돈벌이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몸이 좀 어느 정도 건강하고 뒷받침될 수 있다면 전환기를 잘 보내는 것이 진짜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그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야 간병기를 짧게 하고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준비하는 게 좋고 그걸 바라보고 준비하는 게 지금 시작돼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막연한 공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이 실생활 설계고요. 그다음에 내 은퇴 후의 직접적인 설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옛날에는 돈으로 봤어요. 60세 정년을 맞고 그 전에는 돈 버는 시기, 그 후에는 돈 쓰는 시기라고 한다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도 설계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설계를 잘해야 되고 시간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에 맞게 잘 직업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앞만 보고 뛰어왔다. 그런 분들은 이제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시야를 넓게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 부조화, 나는 잘 될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나는 아직 부족하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음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인생 전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우리가 탄수화물 적게 먹고 스포츠 센터 가서 운동하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데가 체중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체중계 뒷자리가 올라가고 있다. 뭐 잘못된 거죠. 만약에 앞자리가 올라갔다. 그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중계를 보면서 국산이 아니라 이런가 봐 라고 얘기하면 인지 부조합니다. 이미 지표로 나와 있어요. 73.3세의 건강 수명이 시작이 되고 90.3세의 평균 수명이라면 17년간은 유병한 상태에서 장수를 하는 겁니다. 엎어져서 17년을 살 수도 있고요. 알약 세알로 17년을 살 수 있고 내가 지금부터 잘 준비한다면 17년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되어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서 무언가 지금부터 각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내가 앞으로의 삶을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노후 생활을 완벽하게 맞이하신 70세 이상의 분들은 극단적인 사례로 좀 가난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도 있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쌓아놨던 국민연금도 있죠. 근데 문제는 60년대, 70년대생들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생들은 위로 아래로 끼어 있어요. 특히 70년대생들의 부모님들은 건강합니다. 속된 말로 잘 안 죽어요. 그리고 자식과 함께 살겠다고 합니다. 근데 밑에 자녀들은 아빠와 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대, 50년대생의 우리 인생의 선배들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도시도 있었고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상가의 간판보다 임대라는 A4 용지가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예,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주식으로 배당받을 수 있냐? 우리나라에 나보다 오래 살면서 끝까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 연금 들고 연금 받으면 되는데 지금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70년대생들 굉장히 어려운데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조차도 69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65세 이후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국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노인은 많아지죠. 복지예산은 계속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국가에서 과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힘들다면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앞으로 70년대생들이 될 거다. 거기에 더 힘들어지는 세대가 이제는 80, 90년대생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 보시고 내가 자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연금입니다. 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이니까요.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고 받아가는 사람은 계속 많을 거고요. 저출산 상태에서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올랐다고 해서 환각 증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면밀히 바라보고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내 노후를 편안하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 주는 국가에서 사회보장으로 만든 거죠. 그걸로 윤택하고 노후 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다? 국가 믿으시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국민연금은 지금 녹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제도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국민연금 믿고 있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다. 완벽한 고갈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내가 그 고갈되면서의 적은 연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19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되면서 소득 대체율, 내가 받던 급여 평균의 70%를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3차 개혁으로 42에서 43%를 맞춰준다고 하는데요. 가로 열고 40년 가입자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가 1988년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40년이 안 된 겁니다. 40년 가입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88년부터 지금까지 근로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허황된 망상이죠. 그렇다면 내가 국민연금은 기초생활이라는 생활,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줄 수 있는 기초연금이라는 것까지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하루 밥 세끼 어쩌면 그 정도 챙길 수 있는 금액이라면 방송 보시는 분의 평화로운 노후, 풍요로운 노후 생각 안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그걸 믿을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지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도와줄 거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돈도 중요하고요. 목돈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돈에 대한 준비는 종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먼슬리 이코노미, 매월 경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하더라도 매월 그 날짜에 꼬박꼬박 죽을 때까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매일 갈 데가 있고 매일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으면 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으면 내가 몸도 지저분해지고 나가서 만날 사람 없으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켜봤을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 그리고 내 건강이 99세 12월 28일까지 간병 생활을 짧게 하고 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가. 세 번째, 만나서 내가 매일매일 즐기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게 저는 노후 생활이 잘 준비돼 있다 안 돼 있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배우자의 관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부분 제가 13년 전에만 은퇴 설계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래 새로운 배우자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혼자 살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죠. MBC 연예대상 누가 받아요? 나는 혼자 산다가 받습니다. 이제는 비혼도 늘고요. 그 다음에 이혼 이후에 혼자 살겠다는 분들도 늘어나죠. 그때 인간관계를 과연 어떻게 구축하며 살 것인가, 이게 자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예측하자면 시간이 많이 남아돌게 될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자산화하느냐, 그게 핵심이겠죠. 시간을 자산화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제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직업입니다. 로봇가 침해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직업을 택하시면 더욱더 완벽한 노후 설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린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300만 원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1000만 원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 회기라 자체가 지금 은퇴 설계가 아직 우리나라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주 우매한 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지고 은퇴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자들한테 가끔 얘기를 들어요. 10억, 20억. 그것도 우매한 질문이죠.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입니다. 왜? 300만 원을요, 퇴직 후에 60세 퇴직을 맞고 9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30년이죠. 개월수로 360개월입니다. 360개월에다가 300만 원 곱하면 10억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박앤세일 해가지고 10억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우려스러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8만 명을 지켜봤지만 10억을 현찰로 가지고 은퇴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10억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누가? 보이스피싱도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보이스피싱 전화 안 받으면 그만 아니냐? 집안에 그 돈 노리는 애들 또 하나씩 키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돈 있으면 노리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피하냐?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돈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날 돈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보이스피싱 전화도 끄떡없죠. 미안하다, 이번 달 건 썼다, 다음 달에 전화 다시 다 오면 한 달 사이 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10억, 20억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나오는 돈은 어느 규모로 준비되냐? 내 지금의 생활 패턴의 노후의 몇 퍼센트를 유지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300, 400이 아니라 내가 200만 원으로 가지고도 즐거운 생활 할 수 있으면 200 준비하시면 됩니다. 내가 200으로 부족해, 나는 500에서 800이 있어야 돼. 그럼 800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내 소득 대비 몇 퍼센트가 그 금액이냐를 계산해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70%,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기에 벌었던 금액의 70%를 노후에 받겠다. 그럼 70%의 소득 대체율을 지금부터 계산하시고,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금액이 얼마니, 이걸로 소득 대체율 얼마를 채우고, 두 번째, 퇴직금 연금으로 바꾸셨잖아요. 퇴직연금 제도로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그거 아니고 공무원이시라면 공무원 연금이 있을 거고요. 프리랜서라면 또 말이 달라집니다.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10년을 채우셔서 국민연금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적연금으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인 연금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75세까지, 80세까지 일을 하겠다. 그럼 일을 가지고 내가 얼마큼씩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걸 계산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산이 만약에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다, 아파트다. 그럼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놓고 죽을 때까지 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더 나아가서 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농사지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거기서 얼마가 나올 것인가를 계산해서 층층층층 싸서 내가 어떻게 어떤 규모로 돈을 받을 것인가를 계산하시는 게 중요하지, 300만 원에 늪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억이라는 늪도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월세를 위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지역에 좋은 컨셉의 부동산을 가졌는가를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자산부채 현황표와 현금 흐름표, 더 나아가서